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싶은 게 네. 아까 FSD로 ASS 기능으로 차를 불러오는 것도 말씀 주셨고 근데 네. 또 로보택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자율주행에 좀 조금씩 다른 거 아니에요? 로보택시는 완전히 사람 없이 하는 거고 FSD는 지금 좀 다르잖아요. 이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네. 우선은 레벨로 치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은 이제 레벨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인간이 다 해야만 하는 것. 요즘 이제 많은 차량들의 고급 차량들이라든지 신차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간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자기가 가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레벨 1이라고 합니다. 차선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네네 해주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과 즉 앞차와의 거리를 속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차선을 바꾸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다 레벨 1에 들어가고요. 네네. 레벨 2라는 것은 보통 앞차와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차선 바꾸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를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것, 즉 속도와 이 운향을 그러니까 차량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걸 레벨 2라고 하고요. 레벨 1, 2는 운전사가 이거 운전대 잡고 있어야 반드시 되는 잡고 있어야 건가요? 됩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잡고 있어야 돼요. 속도하고 하더라도 이거를 살짝 잡고 있어줘야 되는 거고 운전자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3로 지금 가냐 안 가냐가 이제 관건인 건데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 FSD 12로 오면서 레벨 3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에다가 슈퍼바이즈드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슈퍼바이즈라는 건 인간이 반드시 감독해라는 뜻이거든요. 뭔 뜻이냐면 레벨 3부터 언슈퍼바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특별 상황에서는 인간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레벨 3는. 레벨 4는 특별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레벨 5는 이제 꿈에 그리는 이제 완전히 운전자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레벨 4까지는 운전자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경고등을 보여주는데 경고등을 보여줘서 운전자가 보긴 보더라도 시스템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레벨 3은 경고등을 보여주면 그때 운전자가 바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주목하고 있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레벨 3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법이 어떻게 지금 현재 돼 있냐면 차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차량 제조사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레벨 3부터요. 레벨 3부터. 그러니까 레벨 3로 가기 전까지 성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 미국에서 레벨 3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을 달아놨죠.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다. 차량 전용 도로에서만 가능하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된다. 해가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조건 속에서만 레벨 3를 하게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조건에 사고 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 거에 개런티를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웨이모라든지 구글의 웨이모 또는 알파벳의 웨이모 이런 보통 라이다와 레이다라는 것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레이다하고 라이다는 이제 하나는 음파에 의해서 하나는 빛에 의해서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앞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주면서 정확도가 더 높은 거죠. 이런 거는 지금 레벨 4라고도 할 수가 있죠. 레벨 4죠. 레벨 5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시스템적 에러가 나면 원격 조종사가 그러니까 즉 차에 타고 있는 조종사가 아니라 어느 건물에 있는 조종사가 그 차량에 개입을 해서 운전을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원격적으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고. 네네네. 이게 그래서 레벨 4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 웨이모거든요. 이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바이두가 중국의 10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레벨 4입니다. 근데 원격 조종사가 근데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 작년에 사고가 나면서 철수를 했는데 GM의 크루즈도 레벨 4예요. 그런데 원격 조정을 1.5마일마다 거의 2, 3km마다 원격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원격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거의 다 한 대에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 대단히 많았고 근데 지금 바이두도 좀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전체 아직 바이두에서 공식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할 뿐인데 아직 그러니까 즉 웨이모도 구글의 웨이모도 원격 조정사는 있습니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입을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승객끼리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다를 쓰고 뭐 테슬라는 카메라를 쓰고 이 부분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떠세요? 네네, 중국 바이두는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바이두도 웨이모하고 똑같아요. 라이다하고 레이다 두 가지를 쓰죠. 레이다가 흔히 말해서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보는 거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음파를 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좋을 때가 뭐냐면 밤이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왜냐하면 비가 오면 카메라가 예를 들면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눈하고 비슷한 거니까 지금도 만약에 안개가 끼면은 잘 앞이 안 보이지만 안개가 꼈을 때도 레이다가 있으면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장애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훨씬 더 그러니까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웨이모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두도 이러한 라이다하고 레이다를 답니다. 그리고
근데 왜냐하면 이런 차량들은 여러분 라이다와 레이다가 대단히 비싸기도 하고 되게 커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되게 기괴한 기기들이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건 일반 차량에서 그걸 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위에 차 위에 뭐 이렇게 크게 달려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달고 특수한 다니는 장비를 거죠? 해야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샤오펑이라는 또 회사는 또 중간 단계가 있어. 샤오펑이라는 회사는 이 라이다를 되게 저렴한 버전으로 해서 눈에 안 띄게 차량 우리 백미러 앞에다 달아요. 그래서 백미러 앞에 달아서 크게 자동차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라이다를 들어오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자율주행 기술들을 샤오펑은 끌고 가고 있는데 샤오펑에서도 최근에 이 라이다를 뗀 버전, 즉 비전 올리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쓰고 있는 건데 카메라만 씁니다. 카메라만 쓰는 거죠. 음파는 안 하고 그냥 네, 음파나 빛을 쏘지 않고 카메라라니까 사람들이 이건 불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AI의 기술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레이다하고 라이다 달아야 된다. 이래야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레이다가 물론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단히 비싸다라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차량 가격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차량을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니고 그냥 택시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의 비전 온리, 그것도 카메라 8대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 웨이모는 카메라가 29개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전하기 위해서 카메라 29개에 라이다를 달고 있는 게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방식이고 바이두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밖에 안 들어가고 카메라가 뭐 티도 안 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할 경우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기술이 성숙해서 정말로 안전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팔린 모든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로보택시가 되는 거죠. 아, 이미 들어가 있는 카메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11.5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할 때 사실은 다 카메라도 당연히 8개가 달려 있고 하드웨어도 다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칩도 고성능 칩도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설치가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지불하는 순간 그게 활성화되는 거죠. FSD에 구독해서 지불하는 순간. 지불하는 순간 그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내 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테슬라 차량들도 다 그런 기능이 있는 가능이죠. 건가요? 네,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정부의 허가가 나와야 되죠. 네. 정부의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만약에 아직 FSD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것만 되는데 오토파일럿은 그냥 해서 1단계, 2단계에 있는 어시스턴트 기능인 거고요. 요즘 차량들에 다 있는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은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언론 보도에서 이런 부분들 구별을 안 해주거든요. 사고가 났다, 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문제점을 잡았다 이런 건 대부분 오토파일럿 문제고요. FSD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북미 지역에서만 허가가 나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중국하고 유럽에서 허가가 나면 시장이 워낙 커지는 거고 이것은 매달 $99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AI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던 거고 지금도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를 AI의 힘으로 레이다하고 라이다만큼의 안정성을 가져간다.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고 보고 대단히 사실 좀 도박에 가까웠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